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부터 추위가 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8도 등 2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4도 등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등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 영천 등 14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평년 기온과 비슷해 큰 추위는 없겠고 다음 주 초반에 눈이나 비가 한 차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올해도 대구 지역은 희망 나눔 성금 모금이 끝나기 전에 목표를 달성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2달 동안에만 기부가 집중돼 연중 내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진 기부 문화의 정착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사랑의 온도탑. 지난해 11월 20일 성금 모금이 시작된 지 55일 만에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60억 4천만 원. 지난해보다 목표액이 12억 원 늘었지만 지난 13일까지 64억 4천만 원이 모였고 지난 1999년 캠페인 시작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은 곳은 대구와 울산 등 17개의 모금회 가운데 5곳. 대구 모금회는 고액 기부자 모임에 7명이 가입하는 등 개인 기부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기부도 많이 늘어났고 기업 또한 작년보다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성금 모금 목표액을 달성한 것은 훈훈한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연말에만 모금이 집중되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12월과 1월의 모금액이 1년 중 전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연말에 들어온 성금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연중에 안정적인 재원이 저희는 굉장히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배분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부에 인색하다는 편견을 조금씩 깨고 있는 대구. 이제는 계절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청송군 경계에서 5km가량 떨어진 영천시 화북면 정강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청송군이 영천시와 인접한 현서면 일대에 대해 헬기를 동원한 항공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올 들어 처음 발생한 영천의 재선충병은 지난 6일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인접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급속하게 확산돼 약 10만 그루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남대 생명공학부 박현호 교수 연구팀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남대에 따르면 박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TRAF4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백질은 염증 반응 조절 과정에서 잘못 작동하면 다양한 암이나 면역 이상, 당뇨와 비만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실업자가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실업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천 명이 늘어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한 3.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실업자는 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5천 명이 늘어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증가한 3.8%였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철강업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엔 환율이 1% 떨어지면 철강 수출이 0.27%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엔화 하락에 따른 철강업계 상황 임회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는 전체 생산량의 40%를 수출하는데 동남아 시장이 수출 물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동남아 시장은 특히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 엔저 현상이 포스코의 가격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원엔 환율 하락으로 지난달 발행한 50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긴 하지만 수출 걱정이 더 큽니다. 엔지 현상에 따라 일본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다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만 회사는 고부가 가치 제품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포항철강공단 입주업체들은 지난해 40억 달러를 수출해 목표 44억 달러의 90%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원화 가치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는데 엔화의 급락이 올해 수출에도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목표의 90%에 그쳤는데 현재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올해 수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엔 환율이 1% 떨어질 때 한국산 철강의 수출 물량은 0.27%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엔 환율은 지난해 6월 말 100엔당 1,510원 수준에서 올해 초 1,000원대로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1,02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락한 엔화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경북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의 첫 행사로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오전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또 오는 3월에는 전남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지난 18대 때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진 전 의원이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대구를 대한민국 창조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금호, 낙동, 창조 르네상스 시대, 메트로폴리탄 창조도시 건설, 행복도시 대구 등 창조대구 3대 비전 사업을 제시하고 대구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경선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행정 시스템 나이스를 통해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기로 하고 3월 새학기부터 기간제 교사 채용 때는 인력풀에서 우선 임용합니다. 이달 구축이 완료된 나이스 기반의 기간제 교사 인력풀에는 현재 경력과 연수 등이 기록된 2,159명의 기간제 교사가 등록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수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안동 하회마을 등 문화재 화재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도내 목조 문화재 136곳을 긴급 소방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목조 문화재의 화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금연 등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